자, 대표적인 운반기계 지게차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지게차 먼저 모양을 보도록 하면 다음과 같이 생겼고, 이렇게 화물 같은 것들을 앞쪽에 두고 옮기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 중에서 우리가 지게차를 보기 위해서는 지게차 계산 문제를 하나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 화물의 모멘트와 지게차의 모멘트의 관계가 되겠습니다. 자, 생각해보면 화물의 힘과 지게차의 힘을 비교했을 때 당연히 화물보다 지게차의 힘이 더 커야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공식도 마찬가지로 화물의 모멘트는 지게차의 모멘트보다 작다라는 공식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화물의 모멘트는 어떻게 구한다? 당연히 화물의 중량 곱하기, 자, 그래서 화물의 중심에서부터 앞바퀴 중심까지의 최단 거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게차의 모멘트는 당연히 지게차의 중량 G 곱하기 앞바퀴 중심에서부터 그 다음에 지게차의 중심까지 최단 거리가 B가 되겠죠. 자, 그래서 해당 공식을 사용해서 문제를 푸는 것은 개념 잡기 문제에서 한 번 더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지게차의 작업 시 안정도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총 4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하역 작업을 했을 경우와 주행했을 경우로 나눌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더 크게 나눈다면 전후와 그 다음에 좌우로 나눌 수가 있다는 걸 체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하역 작업 시 전후의 안정도는 4% 이내가 되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5톤 이상일 경우에는 3.5%가 됩니다. 이때 적을 때는 4%만 적는 것이 아니라 이내까지도 적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주행했을 경우에는 전후 안정도가 18% 이내가 되어야 되며, 하역 작업 시 좌우 안정도는 6% 이내, 그 다음에 주행 시의 좌우 안정도는 좀 특이한데 15 플러스 1.1 최고 속도를 곱한 퍼센트 이내가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문제에서 이 속도에 대한 내용을 대입해 주는데, 중요한 것은 km/h로 속도로 대입을 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최대는 40%까지 되겠죠. 자, 그래서 헤드가드, 지게차 헤드가드의 구비 조건에 대한 내용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봐주게 되냐면, 강도는 지게차의 최대 하중의 2배의 값에 등분포 정하중에 견딜 수 있는 것일 것. 자, 그래서 괄호 부분도 체크해주면 좋은데, 그 값이 4톤을 넘는 것에 대해서는 4톤으로 한다라는 것도 같이 외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상부 틀의 각 개구부의 폭 또는 길이가 16cm 미만이 되어야 되겠죠. 자, 미만까지도 같이 외워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봤을 때, 좌식은 0.903m 이상, 입식은 1.88m 이상이 된다 정도 체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양중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중기는 마찬가지로 지게차가 들 수 없는 더 무거운 물건들을 우리가 양중을 해낸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대표적인 양중기의 종류는 모두 암기를 해줘야 되겠죠. 어떤 것들이 있냐면, 첫 번째는 크레인이 있습니다. 크레인. 자, 크레인 우리가 많이 봤죠. 크레인, 그 다음에 이동식 크레인, 그 다음에 리프트, 곤돌라, 승강기가 있습니다. 자, 곤돌라는 무엇이었냐면 63빌딩 유리창 닦는 거 탈 때 우리가 약간 어떤 것을 타고 유리를 닦는 걸 볼 수가 있겠죠. 승강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실제적으로 엘리베이터 같은 것들이 승강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그림들을 계속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자, 우측의 순간 풍속에 따른 내용을 보도록 하면, 첫 번째, 순간 풍속이 10m/s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타워 크레인의 설치, 수리, 점검, 해체 작업을 중지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순간 풍속이 15m/s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타워 크레인 운전 작업이 중지되어야 되며, 그 다음에 순간 풍속이 30m/s를 초과하는 바람이 불거나 중진 이상의 지진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5개에 설치되어 있는 주행 크레인에 대해서 이탈 방지 장치를 작동시키는 등 이탈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해줘야 된다라는 것을 외워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시 좌측으로 돌아와서 양중기의 방어장치의 종류에 대해서 보도록 하면, 먼저 크레인과 이동식 크레인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통적으로 되는 방어장치로서는 건가방지장치, 과부하 방지장치, 제동장치, 비상정지장치가 있다라는 것은 전체적인 양중기에 대한 방어장치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정리해서 외워주면 되겠고, 그 중에서 크레인과 이동식 크레인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훅 해지 장치가 반드시 달려 있어야 됩니다. 자, 훅 해지 장치는 무엇이냐면, 이 안쪽에 와이어 로프를 연결했을 경우에 이 로프가 밖으로 빠지지 않게끔 외부에서 이렇게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훅 해지 장치가 된다라고 알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리프트는 조작반 잠금 장치가 추가적인 방어 장치가 되겠고, 승강기 같은 경우에는 파이널 리미트 스위치, 그 다음에 속도 조절기, 출입문 인터록이 있다.
까지도 같이 정리를 해서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와이어 로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와이어 로프는 다음과 같이 줄이라고 생각해주면 되겠고, 일반적으로 와이어 로프의 꼬임은 크게 두 종류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통 꼬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랭 꼬임이라 볼 수 있겠고, 꼬이는 방향으로는 보통 꼬임으로서는 소선의 꼬임 방향과 스트랜드의 꼬임 방향이 반대로 된 것이 보통 꼬임, 랭 꼬임은 소선의 꼬임 방향과 스트랜드의 꼬임 방향이 동일한 것이 랭 꼬임이 된다 라는 식으로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만 체크를 하고 넘어가 주면 됩니다. 자, 다음은 와이어 로프의 안전기준 중에서 안전계수와 하중에 대한 공식은 외워주시면 되겠죠. 자, 안전계수에 대한 내용도 출제율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안전계수를 구하는 것도 외워줘야 되는데, 안전계수는 사용하중분의 절단하중으로 볼 수 있겠고, 당연히 안전계수는 단위가 따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파단강도 이렇게 나눠서 계산을 해준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슬링 와이어 로프의 한 가닥에 걸리는 하중으로서는 일단 두 줄로 올리기 때문에 이 각도가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공식이 어떻게 되냐면 2분의 화물의 무게 나누기 코사인 2분의 세타, 이때 세타는 매단 각도가 된다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아래쪽에 와이어 로프 사용 기준에 대해서 보도록 하면 안전계수에 대해서는 반드시 암기를 해줘야 되겠죠. 자, 안전계수 어떤 식으로 암기해준다? 근로자가 합승하는 운반구를 지지한 달기 와이어 로프 또는 달기 체인의 경우에는 10 이상, 그 다음은 그것의 절반이 되는 5 이상이 되는데 5 이상은 무엇이다? 달기 와이어 로프 또는 달기 체인의 경우, 그 다음에 훅, 샤클, 클램프, 리프팅 빔의 경우에는 3 이상, 그 다음에 그 밖의 경우에는 4 이상이 된다 체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외워줘야 되겠고, 앞쪽에서도 한번 다뤄드렸기 때문에 와이어 로프 등의 사용금지 기준은 앞에서 외웠던 걸 그대로 생각해 주면서 다시 한번 정리해 준다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계산 문제 한번 같이 한번 풀어보면서 이번 시간 마무리 지어보도록 할게요. 자, 지게차의 중량이 1000kg이고, 그 다음에 지게차의 안전성 유지를 위한 허용 화물 중량 킬로그램을 구하시오. 자, 이때 A값은 무엇이다? 앞바퀴 중심에서 화물 중심까지의 거리는 1.2m, 앞바퀴 중심에서 차량 중심까지 B는 1.5m가 됩니다. 자, 단순하게 A, B를 외우는 것이 아니라 화물의 모멘트와 지게차의 모멘트를 생각해주면 되겠죠. 따라서 화물의 모멘트는 지게차의 모멘트보다 작아야 됩니다. 그래서 화물의 무게 곱하기 앞바퀴 중심에서 화물 중심까지의 거리 A를 곱해주는 값은 지게차의 무게 곱하기 앞바퀴 중심에서 차량 중심까지의 거리를 곱한 것보다 작아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것은 지게차의 중량이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A와 B 값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W를 구하는 문제가 된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A 값에는 1.1을 대입, G에는 1000, B에는 1.5를 대입한 다음 계산을 하게 되면 W는 1250 보다 작아야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겠고, 따라서 화물의 무게는 1250kg 미만이 되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물어보는 단위가 킬로그램이기 때문에 반드시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에 대한 단위를 맞춰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